자, 이제 2번 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 할 때 무권대리에서의 본인이 행사하는 추인권, 이게 첫 번째 추인이에요. 133조. 그리고 133조를 확인해 봤을 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자, 이런 경우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대리 행위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2번 추인이 바로 139조라 그랬죠.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65페이지에서. 자, 165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네모 1번에서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139조를 확인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하여도 효력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죠.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라고요.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이를 추인한 때는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139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 무효를, 그 무효 행위를 추인하겠다는 겁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 요거예요. 그리고 상대적 무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밖에 없다 그랬죠. 상대적 무효는 107조하고 108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108조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조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했어요. 가짜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미신 겁니다. 가장 매매를 하였다. 자,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던 게 지금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죠. 2005년에 아주 자랑스럽게 가장 매매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양수인한테 명의를 넘기신 거죠. 그러면 가장 매매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되고 물권은 변동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을이 이 부동산을 명의만 넘겨받은 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들 수가 있죠. 그죠?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마음에 들면, 형, 이거 내가 진짜로 살게. 얼마 주면 돼? 아, 그래? 그럼 2억만 갖고 와. 알겠어, 2억 줄게. 2억을 주고 진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 했던 매매는 가짜로 했던 매매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가짜로 안 하고 뭘 한 거예요? 진짜 매매하는 거지. 진짜 매매. 이게 이루어진 게 2010년도라는 거죠. 맞습니까? 2010년. 2010년. 이렇게 원래 가장 매매라서 무효였던 그 법률 행위를 시간이 흘러서 유효로 만들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것. 이거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번 추인이에요. 그럼 이때 유효가 되는 건 2005년으로 돌아가서 유효가 되겠어요? 아니면 2010년서부터 유효가 되겠어요? 2010년부터겠죠? 예,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추인을 한 때부터 뭐 혹은 그 때부터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것은 소급효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효 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단 책 확인하죠. 자, 밑에 양괄호 1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를 통해서 새롭게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괄호 2번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소급해 없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핵심 판례 부분도 확인하세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인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이 있죠. 자, 여기서도 139조가 적용이 돼서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추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예 그냥 불성립하고 있다면은 뭐 추인이든 전환이든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은 돼야 그 효력을 따져서 추인도 되든지 뭐 전환이 되든지 하겠지. 지금 불성립이죠.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양괄호 2번입니다. 무효임을 알고서 무효 원인 소멸 후에 하셔야 됩니다. 여기 셋째 줄 확인하세요. 강행법규 위반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것들은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러죠. 이런 무효들을 뭐라 그러죠? 절대적 무효라 그러고,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무슨 무효를? 상대적 무효를 추인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의사표시로 하는 것들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을 확인합니다. 무효행위, 추인, 효과가 나오죠. 자, 양괄호 1번 첫째 줄을 확인합니다. 추인한 때부터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셋째 줄, 추인한 때부터 유효로 된다. 소급효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추인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네모 2번에서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요. 138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때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될 때는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게 전환시키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건 밑에 판례밖에 없습니다. 핵심 판례를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고 있죠. 여기서 추인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전환이 인정이 돼요. 그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 무효 마무리하고요. 바로 취소로 넘어가죠. 갈 길이 멀어요. 취소로 바로 오세요. 170페이지. 자, 일단 취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를 할 때 반복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것 자체가 취소. 이거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이게 취소죠. 원래는 유효였죠. 원래 유효였어요. 근데 뭔가 취소에 사유가 있었던 거지. 취소의 사유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원래 유효였던 법률 행위는 뭐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이렇게 유효였던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취소권이라고 하는 단독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취소 사유 네 가지. 첫 번째,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이죠. 그죠? 착사, 강제. 이 네 가지가 취소 사유죠. 네. 근데 감시 보면 제사강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강착. 그분들은 저한테 수업 안 들은 분들이에요. 그죠? 티나버리는 거죠. 전 제사강착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착사강제라고 했죠. 착사강제라고. 근데 학원마다 제사강착이라는 말이 들려와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보죠. 자, 170페이지에서요. 자, 취소 개념을 확인합니다. 첫째 줄.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취소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일반적 의사표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3번을 보세요. 3번. 파란 색깔 3번. 취소의 원인. 절대적 취소도 있고 상대적 취소도 있습니다.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는 요거는 절대적 취소예요. 제한 능력 취소는 왜 절대적 취소죠?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읒으로 시작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자, 죄송합니다. 자, 내려가세요. 자, 상대적 취소. 자, 착오, 사기, 강박. 요거는 이제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취소권. 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건 취소권자죠. 취소권자.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차고자, 그 대리인 승계인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취소권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취소권자. 야, 취소권자가 누구니? 이거죠. 아, 취소권자는 네 사람이 있다 그랬죠.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자, 근데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리인들 그리고 승계인들까지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금 140조에서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상속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리라고 하면 임의 대리도 있고 또 무슨 대리도 있어요? 법정 대리도 있죠. 여기서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특별 수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고유한 취소권을 갖고 있어요. 고유한 취소권 갖고 있다. 법정 대리는요. 근데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권이 없는데 본인으로부터 특별히 네가 취소권 행사를 하거라 라고 수권을 하면 특별 수권이 있으면 임의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자, 1번 제한 능력자. 세 사람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단독으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나오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한 자, 차고, 사기, 강박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법정 대리인 나오죠. 법정 대리인. 자, 법정 대리인은 그 고유한 취소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양괄호 2번입니다. 이미대리 이는 원칙적으로는 취소권이 없는데 이에 관해서 별도 수권이 존재한다면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 수권이 있다면요. 내려갑니다. 4번 승계인. 상속인을 생각하세요. 취소권도 상속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상대방은 누구냐 그러면 취소권은 누구한테 행사를 하는 거니? 이게 상대방이죠. 상대방.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야? 상대방은요. 142조에 나오고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지금 누구한테 취소를 한다 그러죠? 142조에서. 누구한테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예요. 그 상대방. 취소는 그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상대방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법률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를 했어. 근데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던 거지. 사기를 쳐서 갑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왔고 사기가 있었던 법률행위라고 해도 갑 쪽에서 취소권 행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등기도 유효해요. 그리고 을이 이거를 그대로 팔아먹었어요. 전득자가 되는 거죠. 병. 그럼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죠? 누가 소유자다? 얘가 소유자죠. 얘가 병이. 유효라니까요. 유효. 이때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할 때 을한테 하느냐 병한테 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142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상대방이 누굴까요? 을일까요? 병일까요? 누구다? 을입니다. 을. 얘가 그 상대방이에요. 그죠? 왜 을이에요? 그 상대방이. 그냥 느낌이 을이잖아요. 맞아요. 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점점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는 거지. 못 믿으시죠? 눈빛이? 못 믿으시는 눈빛인데요. 자, 그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에요. 법률 행위의 상대방. 이게 그 상대방이죠. 나한테 사기를 친 바로 그놈. 나한테 사기친 놈. 걔한테 취소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득자한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내려갑니다. 방법. 형성권이다. 역시 방법에 특별한 방식은 없겠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4번에 보시면 취소 효과가 나오죠. 효과. 자, 세 번째 취소권의 행사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효과. 자, 당연하죠.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줘야 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효과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 자, 이때 반환을 할 때의 그 범위가 다르다. 반환의 범위. 반환을 해야 될 자가 선의의 수익자일 때는 현존 한도에서 반환을 한다. 근데 반환을 할 자가 악이라면 악의의 수익자 같은 경우는
현존한도 반환이 아니라 싹 다 반환을 해야 되고 이자도 붙이셔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 배상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하고 악 그 말고도 제한 능력자가 있거든요. 제한 능력자 특칙이 있죠. 그죠? 책에서 확인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소급적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자, 그리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파란 색깔 2번에 나와 있듯이 서로서로 받았던 것들을 돌려줘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 밑에 반환의 범위를 보세요. 첫 번째 선의일 때. 선의일 때. 현존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근데 두 번째 악의를 보면 이때는 이자를 붙여야 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해줘라. 근데 특칙이 있다 그랬어요. 뒤에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특칙은 선악 관계없이 현존한도로 반환한다. 제한능력자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유흥비로 썼죠. 그러면 현존해요? 날아가고 없어요? 날아가고 없어요. 그럼 반환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술을 마셔야 돼요. 그러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안 해도. 유흥비로 썼다는 거지. 자, 요까지 취소의 기본적 내용들이었습니다. 취소권자와 상대방 그리고 효과였는데요. 자, 이제 취소 파트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5번의 타이틀은 취소권 소멸이죠. 걷다 써놓으세요. 취소권 포기. 예? 취소권 뭐라고요? 포기. 취소권 포기. 네, 바로 그거죠. 포기. 자, 밑에 보시면 1번, 파란색 1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돼 있죠. 이게 세 번째 추인이에요. 143조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야. 오, 겁나 길죠. 그래서 그냥 줄여서 그냥 취소 추인이라고 해요. 그냥 줄여서. 길어요, 길어. 겁나 길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의 추인. 그쵸, 바로 그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게 이제 3번 추인이에요. 3번 추인. 그럼 일단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요, 방금? 차고, 맞아요. 또, 사기, 강박, 제한능력, 맞습니다. 차고, 사기, 강박이 있었거나 제한능력자가 했던 법률행위가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이죠. 근데 그 취소할 수 있었던 법률행위를 추인하겠다는 거는 역시 뭘로 만들어 버릴 것이야? 유효로 만들 거야. 유효로 만들 거야. 이게 추인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대표적으로 착사 강제가 있는데 사기를 말씀드릴게요. 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던 거예요. 계약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매수인 을한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켰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을이 갑을 사기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갑이 을한테 넘겼던 그 땅은, 이 땅은 시가 3억짜리 땅이었어요. 자, 3억짜리 땅을 을한테 팔았다. 자, 근데 을 같은 경우는 갑한테 대금을 2억밖에 안 준 거예요. 3억짜리 땅을 2억에 팔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을이 갑한테 사기 쳤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기 쳤잖아요. 그럼 사기를 쳤지만, 사기가 있었지만 이 법률 행위는 일단은 뭐가 된다? 일단 유효가 된다. 근데 갑은 사기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취소권 행사 해야 되겠죠? 취소를 해가지고 3억짜리 땅을 돌려받고, 그죠? 을한테 2억 돌려주고,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이상하게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요. 그럼 취소해, 안 해? 취소 안 해요?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더니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땅값이. 미쳤다. 예? 거의 뭐 코인 수준이네요. 자,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갑은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안 해? 안 하죠. 지금 땅값이 5천이 됐기 때문에 갑은 2억 으로라도 판 게 아주 잘한 거죠. 취소 안 합니다. 그럼 을이 갑한테 전화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을이 갑한테 취소 좀 해주세요. 에? 을이 갑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취소 좀 해주세요. 그럼 갑은 취소한다 그래? 취소 안 한다 그래? 취소 안 한다 그래. 야, 잘 들어. 나는 취소권을 포기할 거야. 너네 사장한테 전해. 취소권 포기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갑이 취소권 포기를 하겠다는 것은 법률 행위를 무효로 만들 거야, 유효로 냅둘 거야? 유효로 냅둘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추인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말이 취소권 포기예요. 결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일단은 유효죠. 일단은 유효인데 그 취소의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취소권자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법률 행위는 뭐가 돼버리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맞나요? 맞아요. 소급해서 무효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나 취소권을 행사 안 할 기다. 나 포기할 기다. 이러면 효력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그대로 유효 확정돼요. 그리고 이렇게 취소할 수 있었던 법률 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는 걸,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곧 추인권 행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 유효는 이거 잘 보면 유동적 유효예요. 이거 유동적인 거예요, 유효가. 일단 취소를 할 수 있었지만 아직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은 거죠. 취소권자가 취소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뭘 선택할 수도 있어요? 추인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둘 다 돼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선택했다면 더 이상 추인을 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취소권 선택했으면 뭐 못해? 추인 못한다고. 그럼 반대로 추인을 선택하면 뭐를 못하고? 취소를 못하는 거죠. 그죠? 선택. 한 길만 선택해야죠. 한 길만. 난 두 개를 다 가겠다. 안 돼요. 안 돼요. 한 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같은 과목인데 강사를 이 강사 듣고 저 강사 듣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세요. 선택. 예? 저를 선택 안 해도 돼요. 저를 선택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길을 딱 정해서 그걸로 가셔야 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취소했으면 추인 못하고 추인했으면 취소 못하고. 내려갑니다. 밑에. 자, 의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자,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 2번의 뜻이 나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고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권 포기에 해당한다. 밑에 143조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을 하고 나면 다시 취소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라는 이 표현 자체는 취소권자하고 그 다음에 추인권자하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다. 왜냐하면 취소권을 포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취소권이 있어야 취소권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취소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권자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 그들의 대리인들, 그들의 승계인들 이렇게 취소권 갖고 있는 분들이 뭐도 할 수 있다? 추인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오른쪽 갑니다. 144조.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2항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 자, 실제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나서 원인 소멸 후 비로소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인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취소의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취소 원인이 착오예요. 그러면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권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착오를 한 사람이 추인을 하려면 뭐가 끝나고 나서? 이 착오가 끝나고 나서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오는 언제 끝나죠? 착오가 언제 딱 끝이 나요? 예? 맞아요. 착오구나. 에? 착오구나. 이게 착오 끝이에요. 착오구나. 맞다. 에? 우리 시험 치고 나와서 맞다. 이게 바로 착오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착오라고 깨달아야 내가 착오를 했구나 라고 깨달아야 내가 취소할 수 있겠구나가 되고 내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그 취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요. 자, 만약에 취소 원인이 사기예요. 사기가 원인이고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추인을 하려면 사기가 끝나야 된다고. 사기 언제 끝나요? 사기구나. 이 새끼들 사기친 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추인할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강박이 끝났을 때. 그죠? 강박 다 당했을 때. 근데 문제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미성년이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됐을 때? 그렇죠. 성년이 됐을 때. 맞아요. 그때부터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추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피성년 우견이에요. 그럼 얘는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게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죠? 알 수가 없어 이거. 안 끝날 수도 있죠. 계속 상태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안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추인을 하고 싶어도 추인해 못해? 추인 못하죠. 원인이 안 끝났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 제한 능력자들은 추인을 할 때 상당 부분 이렇게 제한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의 추인, 그것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인데 제한 능력자들의 보호자,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들이죠.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얘 같은 경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어도 가능한 거예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죠? 예.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자, 책 보세요. 네, 다 끝내야 됩니다. 자, 책 보세요.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추인 주체를 확인합니다.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하고 같은 분이다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추인 요건 나와 있죠. 자, 원칙.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된다. 취소 원인 소멸 후란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사기 당한 자는 사기를 안 후,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자, 근데 이런 제한 능력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니은에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인 소멸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효과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다시 취소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3번, 소급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3번 추인에서는 소급표가 있다고 없다고? 소급표 없다고. 이건 그냥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고, 유동적이었던 걸 확정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급표 없다. 그러니까 세 가지 추인 중에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건 몇 번밖에 없는 거죠? 1번밖에 없습니다. 1번만 소급표가 있어요. 133조 추인. 나머지 139조하고 143조에서는 소급표. 그거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조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139조 추인은 무슨 무효를 추인하는 거죠? 맞아요.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는 거예요. 그럼 143조는요. 이거는 유동적 유효였는데 그냥 그걸 확정시키는 것으로서 그냥 취소권 갖다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143조 추인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하고 잘 안 헷갈립니다. 잘 안 헷갈리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1번 추인하고 2번 추인이죠. 소급을 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고 비교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이 추인은 계속해서 다룰 테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설명드린 요 정도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75페이지 밑에 쪽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나와요. 보세요. 취소권자가 원인 소멸 후에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행위가 있을 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명시적으로 추인하겠다고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뭔가 행위가 있을 때, 뭔가 사유가 있을 때 추인한 걸로 간주하겠다. 법정 추인이고 그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사유는 뒤에서 조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이 된 걸로 본다. 이의를 보류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첫 번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 두 번째, 이행의 청구. 세 번째, 경계. 자, 이 경계라는 거는 계약서 고쳐서 새로 쓴 겁니다. 이건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담보 제공. 다섯 번째, 권리의 양도. 권리 양도. 마지막으로 강제 집행. 이 6가지 사유에 해당됐을 때는 추인을 한 것으로 간주시킵니다. 유효로 냅두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2가지는 꼭 아셔야 돼. 이 2가지만큼은.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 이 2가지만큼은 취소권자가 한 때에만 추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 쪽에서 이행 청구 백날 첫날 해봤자, 상대방 쪽에서 권리 양도 백날 첫날 해봤자 추인 안 된다는 겁니다. 취소권자가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행 청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니은 보세요. 상대방으로부터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으셨네요.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은 권리 양도가 나오고 있죠. 취소권자가 채권 제3자한테 양도한 거. 이건 법정 추인이 맞죠. 근데 둘째는 취소권자의 상대방 쪽에서 권리를 양도했죠. 이건 법정 추인 아니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취소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에서 조문 한 개만 더 확인합니다. 178페이지에 146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입니다. 취소권 행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제척기간이 있고요. 이 제척기간은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당사자 주장 여부랑 상관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건 기한은 다음 주부터 만나도록 하죠. 자, 오늘 받으신 자료 문제 한 개만 풀게요. 한 개만. 네? 문제 한 개만 풀어요. 한 개만. 예의상. 자, 몇 번 보시면 되냐면은 4번 문제. 4번.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이라고 돼 있죠. 자, 1번 지문에 보시면 법률행위 일부 무효는 언제나 전부 무효라 그러죠. 아, 그건 아니지.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죠. 자, 2번 계약이 불성립했다. 불성립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뭐 하지 않는다는 뜻?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 추인이고 전환이고 다 안 되는 겁니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무효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원칙은 그렇죠. 근데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무효가 상대적 무효일 때는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강박에 의해서 체결된 매매 계약입니다. 이 매매 계약이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일정 요건 하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취소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죠? 그럼요.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을 뿐? 아, 그건 아니지. 추인을 할 수도 있거든. 자, 5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습니다. 2번 정답. 5번도 보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추인은 취소권자가 할 수 있다. 맞아요? 예. 2번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된다. 맞아요? 예, 바로 그거죠. 3번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강박 중 추인을 했다. 그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죠. 일단 취소권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잖아요. 취소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취소권 토기로서 추인권 행사를 하든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3번 지문에서의 이 추인이 강박이 끝나고 추인했어요? 강박 끝나기 전에 추인했어요? 강박 중에 추인한 거죠? 그럼 이 추인은 효력 있는 거, 효력 없는 거? 효력 없는 거. 그럼 추인한 거, 추인 안 한 거? 추인 안 한 거. 그럼 추인 안 한 거니까 아직 선택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취소든 추인이든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취소권 인식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포기할 수 있고요. 자, 5번에 법정 대리인, 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추인을 할 수 있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건과 기한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